자, 오늘은 투자받는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의 기회를 포착한 이후에 실제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그 투자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매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받는 그 창업자의 의무는 초창기 기업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받는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패턴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받는 사업계획서의 본질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아주 강조하던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그 단어의 뜻과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를 하는 저의 투자 유치 기록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용담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연속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된 내용이라면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실 만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창업한 직후, 한 달 후, 그 다음에 매년, 또 창업한 직후, 또 한 달 후, 매년. 이래서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이나 무용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런 일이 누적되어 창출되어 왔다면 그 안에 담겨 있을 본질 그리고 패턴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론만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무용담만 극단적인 사례로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구조, 패턴, 그리고 여러분께서 재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가 버전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투자 유치용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예컨대 임원 보고용, 또 CEO 보고용 등등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조직 안에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회사 내에서도 조직과 파벌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야기이고 그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제출용 사업 계획서도 난이도가 있지만 이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려는 부정적 자세에서 검토하는 경향이 많아서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투자 유치용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치용은 100개 정도 검토하면 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난이도가 높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심사역들이 하루 종일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듣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 계획서가 투자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 타인의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는 원래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의 그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계획과 사업 계획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은 자세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목요연하면 그것이 기획서라 그러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 계획은 단순히 자세하거나 일목요연하다고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 자세함과 일목요연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무엇인가 시스템적인 스토리와 구조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창업자의 의도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미래에 대한 것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도,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미래, 그리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경쟁자, 도전, 위협,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를 받으려면,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다 투자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는 것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투자 받고 싶다는 단어를 바꾸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 투자 받고 싶은데, 이 단어와 문장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제3자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나에게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VC의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투자하고 싶은 VC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강조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3인칭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결정이 상대방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우 출나게 잘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팀이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망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매 가능성이 낮은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프리미엄을 주고 배수를 붙여서 내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의 주식을 사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친구랑 동업을 하던가 혹은 뭐 근처에 작은 가게를 인수하던가 하면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프리미엄만 지불하겠죠. 심지어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친구 관계라 그러면 뭐 아주 그 프리미엄의 높이가 크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벤처 캐탈리스트들은 자본금에 비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회사가 높게 성장할 회사여야지만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내 눈앞에 계시는 한 분의 심사역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가 진행이 되려 그러면 이 심사역이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그 상사가 승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자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회사에 대한 실사가 진행이 되고, 또 그 LP들이라고 하죠. 펀드에 출자한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투자가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조직 행정 비용을 생각하면 내가 그 상대방 심사역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전달될 수 있어야지만이
투자가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숨겨져 있는 그 경쟁력에 관한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실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에 이것이 와디즈 같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라와 있다면요. 당연히 BTS의 이 글로벌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에 투자하시겠죠? 그런데 꽤 많은 창업자들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아이디어 상품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야구팀 어디에 배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런데 후자, 오른쪽에 보이는 열심히 하는 사회인 야구팀 같은 느낌으로 조직 구성과 회사를 어필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을 전제로 설득을 해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 나가는 선수도, 프로 선수도 2년 차에 되면 징크스가 걸리는데요. 당연히 VC는 그 걱정을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걱정이 안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뛰어난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던가, 다음 제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 파워나 플랫폼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비상장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지 그 생각을 알아야지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이것을 믿게 만들려면 철저한 3인칭 관점에서의 시장에 대한 흐름, 경쟁 전략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예컨대 전국의 중고차 시장 규모가 몇 조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도 주먹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데 이것을 해외 사례를 보건대 저희가 디지털화하면 전체 시장의 몇 퍼센트가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적인 시장은 몇 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플랫폼이 몇 퍼센트를 잠식하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다시 실질적인 유료 고객이 되면 저희가 연매출 얼마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느낌으로 설명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쟁자보다 우리가 뛰어납니다. 혹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런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경쟁자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훨씬 더 넓은 시야, 만일의 하나의 가능성까지 고려한 창업자의 답변을 받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 경쟁자랑 단순히 맞서 싸우기보다 우리 이미 고객사와 함께 어떠한 결합을 하여서 예컨대 지분을 섞었고 혹은 어떠한 대체제에 대한 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쟁의 구조와 시나리오들을 근본적으로 방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셔야 하는 팁들은 문서는 투박하더라도 CEO가 직접 작성해야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디테일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애드립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발표를 하실 때는 긴장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하고 긴장했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훌륭한 가수가 콘서트에서 긴장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자신감, 강한 설득력, 그 뒤에 깔려있는 겸손함이 느껴져야 투자자가 여러분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여러분 성과의 향상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